내장 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사장님들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리드하라 영상을 먼저 공유하도록 할게요. 음악을 끄고,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럼 리드하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옆에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듀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듀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에게 손을 놓지 말라고, 자전거 놓지 말라고 소리소리 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비틀비틀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 환희의 순간 또 방심하다 넘어지지만 그 짧은 성공의 맛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페달을 밟는다. 모든 성공의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다. 그 과정이 어찌 행복하기만 하겠는가. 울고 넘어지고 까지고 깨지고 멍들고 화나고, 그래도 우리는 다시 또 실패를 하러 나아간다.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자전거를 타고 멋지게 한강을 질주하는 나를 상상하자. 네, 안녕하세요. 더 랑현 라이브 햄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지난 7월에 뵙고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우리 여름의 한가운데서 만났거든요. 근데 벌써 겨울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K 뉴스키너의 시작, 더 랑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녕하세요 코너는요. 네, 스폰서 SBA는 내 손으로 보낸다 하고 다짐한 파트너 사장님들 특집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모실 사장님은요. 진상 고객집에 찾아갔는데 이 진상 고객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물 한 잔도 안 주길래 내가 스스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찾다가 소주병이 보여서 이 소주 제가 먹어도 되죠 하고 아침부터 소주를 깠더니 1시간을 모른 척하던 그 진상 고객이 너도 소주 파냐며 갑자기 분위기 화기애애 주셨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던 위드그룹의 깡지은, 최지은 사장님이십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얼마나 깡이 좋아지셨는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이랑 저는 리허설하면서 소리 때문에 막 편의점에 뛰어갔다 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방법이 네. 없어서 우리 지은 사장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걸로 네, 목소리 크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은 전직이 엄청 다양하시잖아요. 뉴스킨 만나기 이전에도 원래부터 권리소득을 받으시는 작가셨습니다. 뉴스킨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에게 가장 끌렸던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저는 뉴스킨 보장이었어요. 일단 제가 인스타로 현재 스폰서 사장님이신 강희선 사장님을 만났고, 그날 바로 세미나에 참석했었을 때
박현근 사장님과 박재훈 그룹장님의 강의를 듣고, 아, 이거는 플랫폼 비즈니스고, 내가 택을 집필했을 때도 꾸준히 1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인세가 계속 들어오는 소득인데, 아, 뉴스킨은 인세 받는 비용보다 어쩌면 더 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듣자마자 바로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 뉴스킨 제품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공장에만 관심이 있었었어요. 제품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최지은 사장님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최지은 사장님은요, 입술 중국어라는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 책이,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쓴 책이 교재로 쓰이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교수님과 책을 계약하면서, 교재로 쓰겠다는 계약을 하면서, 인세를 아주 톡톡히 벌고 계시는 그런 아주 능력자 분이세요. 그 전에는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오래 일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의료 중국어라고 하죠. 의료를 상담할 수 있는 중국어 전문 그런 책을 발간하신 우리 작가님이십니다. 그런 지은 사장님께서 우리 깡지은 사장님이 매 사업 스토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약간 이 만화 주인공들 있죠. 세일러문이 이렇게 약간 변신하듯이 완벽하게 달라지셨거든요. 왜 만화 보면 만화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악당들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각성을 하면서 저 반전에서 에너지가 막 폭발하고 변신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 최지은 사장님도 엄청 나약하셨었어요. 그리고 일도 잘 안 하셨죠. 그랬던 사장님의 쭈구리 시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저는 일단 공상은 이해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정말 많이 벌고 싶은데 이 뉴스킨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명 만나면 너무 기가 다 빠져서 집에서 자고, 또 늘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비가 항상 800지비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어쩌다 한 명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정기용 구매를 걸었고, 그리고 일을 안 했는데 다음날에도 800지비가 나온 걸 보고, 이거 진짜 돈이 되는구나.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기 싫은 거는 무조건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인세도 처음에 많이 받다가 점점 인세가 줄어들면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고 10년 다녔던 병원도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둔 돈도 없어지니까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마음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기는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확실히 이 몸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EVP도 되고 드림캠프에서 강의도 하게 됐고, 그리고 헬스클럽 컨셉을 맡으면서 제가 또 시드니 트립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800GV의 비전을 느끼기란 참 쉽지 않은데 800GV의 비전을 느끼신 우리 지은 사장님께서 결국은 돈이 없어지니까 엉덩이가 띄어지고 몸이 움직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몸을 미친 듯이 움직여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셨는데,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은 사장님께서 결심하셨을 때 사진인데, 요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되게 럭셔리한 데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피자에 책을 막 이렇게 놓고 계시잖아요. 이때가 800GV 하던 시절입니다. 800GV 하면서 혼자서 저렇게 럭셔리한 데 가가지고 맥주를 4잔이나 드셨대요. 그리고 테이블이 막 옆 테이블은 계속 사람이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다짐을 했대요. 내가 일을 하겠다. 이제부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먹고 책 사서 다 읽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부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엄청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 오른쪽 뭐냐면 최지은 사장님께서 시드니를 달성하시고 나서 그룹 미팅에서 날 강의를 시키겠지? 라는 생각으로 찍으신 사진인데 강의를 안 시켜가지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집에서 마감 하루 이틀 전에 혼자 막걸리를 마시면서 안주로 모기약을 놓고 마시고 있죠.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라고 자축하는 파티의 막걸리예요. 이 양쪽이 바뀐 것 같지만 요게 돈 한 푼도 없이 800GV 하면서 결단하던 모습이고
오른쪽 막걸리가, 와, 나 이제 해냈다. 모기를 죽여가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아, 나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하시던 순간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너무 웃어가지고, 사장님이 사전 인터뷰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시드니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뭘까요? 우선 처음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강희선 사장님께서 이번에 무조건 시드니를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트립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국내 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뭐, 괌 트립, 시드니 트립은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제가 진짜 거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 나이도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시드니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위드그룹에서 시드니 트립을 달성할 수 있게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시드니 트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 코어를 연습을 했거든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고 몇 명한테 보장을 풀고 몇 명한테 데모를 하고 이런 매일매일 비즈니스 일기를 쓰는 그런 저희만의 시스템에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드니 트립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위드그룹에서 저희가 그 시드니 트립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스템 덕분에 그 안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거지가 될까봐. 내가 이러다간 결국은 난 뉴스킨 거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위기감에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시드니를 도전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진짜 리더가 되셨어요. 사장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이 사장님의 카톡을 보고요. 완전 심쿵했습니다. 심쿵. 제가 카톡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지은 사장님께서 스폰서인 강희선 사장님에게 보낸 카톡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해요. 내가 이만 하면 되잖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네. 원래 어떤 마음으로 스폰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선 저는 뉴스킨을 선택하기 전에, 저는 일단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고, 제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 되든 말든 그냥 제 인생이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 사장님이 잘 되든 말든 저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EVP가 되고 시스템을 참여하면서 제가 3.3 헬스클럽 컨셉 활동을 하면서 타그룹 사장님들과 함께 워크숍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희선 사장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위드그룹처럼 정말 멋진 그룹을 만들고 싶은 뭔가의 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스폰서 사장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제가 비록 EVP가 됐지만 2만 5위까지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도 좋은 파트너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보다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으니까 스폰서 사장님이 잘 될수록 저도 잘 되고, 제가 잘 될수록 스폰서 사장님이 잘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문제는 강희선 사장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BA가 되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막막했는데 일주일 만에 강희선 사장님을 BA를 보냈거든요. 이번에는 SB가 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서 왜 연락이 없지? 하고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고, SBA 이번 때 갈 거냐 말 거냐, 어떤 계획이 있냐, 제가 먼저 밤에 카톡을 보냈고, 강희선 사장님이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라고, 내가 이만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카톡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강희선 사장님이 잘 되기 위해서 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너무 제가 스폰서였으면 진짜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 카톡을 보고 얼마나 참 이게 스폰서 입장에서 말을 못 하거든요. 뭐 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너무 멋있어서 진짜 뭔가 내 스폰서의 성공을 내가 일조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올해 마지막 목표랑 그다음에 내 스폰서 SBA 내 손으로 보낸다는 다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꼭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강희선 사장님 SBA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또 한 번의 진화를 하고 계시는 최지은 사장님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요, 공지사항과 밤새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위아더원 라이브가 진행됐었습니다. 아시죠? 짧은 동영상 하나 같이 볼까요? Can't stop, won't stop. Can't stop, won't stop. Can't stop, won't stop. Can't stop. 네.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된 위아더 라이브에 요즘 가장 핫한 오은영 박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뉴스킨 코리아의 기둥인 진짜 많은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내년에는 뉴스킨 코리아 라이브가 이 뉴스킨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바쁩니다. 이번 주 수요일 3.3 헬시클럽에서는요, 워킹쇼가 진행됩니다. 모두 티켓팅 하셨죠? 이 워킹쇼를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리크루팅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행사를 보러 갔다가 빼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무조건 초대하시고요. 그 뜨거운 현장에 특히 가족분들 많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2년 반 만에 열리는 우리 랑연의 자랑인 워킹쇼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 TR90 챌린지입니다. 빼독은요, 사람이면 누구나 무조건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나와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빼독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킨이요, 2022년 글로벌 뷰티 웰리스 어워드라고 하는 시상식에서 4개의 제품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어워드는요, 전 세계의 많은 제품들 중에서 글로벌 웰빙에 크게 기여하는 화장품, 퍼스널 케어, 웰리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브랜드 혁신과 지속 가능성 부분에 뛰어난 성과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제품이 뭐가 있냐면요, 에포크 바디버터, 뷰티 콜라겐, 셀트렉스, 그 다음에 부스트, 이렇게 4가지 제품입니다. 뉴스킨의 제품력은요, 항상 놀랍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품 전달하실 때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지금 빼독을 잘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이혜미 파먹기 특집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사장님들이 빼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제 입과 머리를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동안
복제해왔던 그 빼독 STP와 같은 지렛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한 주로 준비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해미 파먹기.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상하네요. 네, 이해미 파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좀 성의도를 먼저 공유하고, 네, 오늘의 성의도는요, 인바디 770으로 초대하고 강의장에서 만나요. 인바디 770으로 초대하고 강의장에서 만나요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바디 티업하는 멘트를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전달해 보시고 센터에 우리 인바디 770 있잖아요. 우리 휴대용 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770 많이 티업하셔서 센터로 강의장으로 그리고 스폰서와의 미팅으로 데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도구로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성의도는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의 주제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를 체지방률을 체크만 하지 마시고 인바디를 해석만 잘 하셔도요. 굉장히 빼독으로 연결하기가 쉽거든요. 오늘 그래서 준비물로 인바디 결과지 다 준비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준비 다 되셨나요?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오, 네네 좋습니다. 역시 준비된 리더들. 네. 그러면 인바디 티업하는 것들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인바디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바디라고 부르는 기계는 이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기계거든요. 인바디는요, 회사 이름입니다. 우리가 반창고를 데일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반창고 중에 가장 대표하는 브랜드가 데일밴드라서 그런 거죠. 이 회사 이름이잖아요. 데일밴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똑같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뛰어난 제품을 생산해내는 회사 이름이 인바디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성분 분석 기계를 모두 다 인바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외에는 별로 그렇게 다 뭔가 공신력도 떨어지고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헬스장에 있는 기계들 이렇게 보면요. 브랜드가 인바디가 아닌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비슷비슷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 회사를 티업하시고 그리고 이 인바디가요.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체성분 분석 기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바디 측정하실 때 손에다가 그다음에 손과 발을 통해서 미세한 전류를 이렇게 찌릿하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으로 근육과 지방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기는 그러면 몸 안에 뼈도 있고요. 그쵸? 피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죠. 얘네들이 전기가 통하는 애들은 물을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방은 수분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근육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전기를 흘려보내서 얘네들을 분석하는 기계예요. 자, 보시면 인바디 분석하실 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인바디 휴대용 기계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휴대용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바디 770을 티업하실 때 가장 얘기하기 좋은 게 가격입니다. 가격. 우리 인바디 휴대용 기계 얼마죠? 25만 원이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요. 그 인바디 휴대용 기계는요. 한 25만 원 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쿠폰 쓰니까 더 저렴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인바디 770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가격이 지금 한 1,700만 원대입니다. 엄청 비싸요. 100배 차이에요. 100배.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100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100배 차이 난다. 휴대용 기계도 물론 정확하지만 우리 사무실에 가면 2천만 원짜리 장비가 있다. 우리 2천만 원짜리로 정확하게 한번 재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2천만 원짜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인바디 분석하실 때 요 8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8개 부분에 형광색으로 칠하시면 돼요. 지금 V 표시돼 있는 거 깜빡깜빡 보이시죠?
먼저 인바디 770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체성분 분석에 여기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 그래프에 라인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부위별 근육 분석, 세포의 수분비, 내장 지방, 체세포량, 위상각 이렇게 8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인바디 770은요. 현존하는 인바디 장비 중에서 가장 최신의 기계입니다. 최신의 970이라고 하는 장비가 나왔어요. 하지만 시중에 지금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인바디사에서 코로나 때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풀리지 않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인바디 970은 아직 한 군데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인바디 770이 현존하는 인바디 중에 가장 최신의 기계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기계다. 당신이 동사무소나 니네 헬스장에서 본 기계랑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사무실에 가면 이런 장비가 있다라고 티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 770을 강력하게 티업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못 재는 거야. 5성급 호텔에 있는 헬스장이나 대학병원에 있는 체성분 분석 기계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인바디를 이제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분석 전에 기계에 대한 티업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 전에 여기 있는 단백질 여기에 보면 근육량 있죠. 여기에 근육량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근육량은 56kg인데 우리가 근육이라고 부르는 애는 요 밑에 골격근량이 우리는 근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는 33.6이에요. 자, 여기도 근육이고 여기도 근육인데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네. 요 위에 있는 근육은요. 우리 심장, 모든 장기, 위장, 기타 등등 많은 장기들도요. 다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도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근육을 포함한 근육량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근육은요. 골격 말 그대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우리가 근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이미지 있으시죠? 이렇게 몸에 울퉁불퉁하게 붙어 있는 그 빨간색 근육. 그게 요 골격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말할 때는요. 요 근육으로 말하지 않고 요걸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일 먼저 인바디 측정지를 딱 받아 드시면 인바디 측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착하자마자 인바디 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최초 측정 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뭔가 움직임이 있다가 인바디를 바로 재시면 근육이 이렇게 팽창하거든요. 근육을 사용한 직후기 때문에 근육량이 높게 나와요. 근육량이 팽창되면 높게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바디를 측정하러 오시면 의자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우리 혈압 잴 때도 병원에서 바로 오자마자 재개하지 않잖아요. 한 10분 정도 충분하게 쉼이 있은 뒤에 인바디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인바디는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시는 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기계이기 때문에요. 움직임이 많은 상태에서 재시면 근육량이 높게 나오고요. 움직임이 전혀 없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재면요. 체지방률이 엄청 높게 나와요. 왜냐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바디 휴대용으로 만약에 체크를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잰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변수 없이 정확한 인바디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770은 사실 집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센터에 모시고 왔을 때는 충분하게 릴렉스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인바디를 측정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골격근 지방 분석의 끝점을 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C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많이 꺾여 있던가, 좀 덜 꺾여 있던가, 여기도 좀 덜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고, 여기는 거의 일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인바디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꺾여 있고, 여기는 D자로 꺾여 있죠. 자, 보시면 대부분의 여성분들, 특히 마른 비만이 심하시거나 약간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잘 보면
요게가 골격근 양이고 여기가 체지방 양입니다. 체지방 양. 지방의 무게, 근육의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요. 잘 보시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얘는 19.3kg고 얘는 20.8kg야. 실제로 키로 수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는 또 골격근량은 20kg가 넘는데 지방은 14kg밖에 안 되죠. 근데 그래프가 더 밖에 나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개의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즈가 달라요. 근육이랑 지방이랑 실제 무게를 재보면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은 수분을 머금고 있죠. 그래서 수분이 빼진 상태에서 보시면 화면이 깨져서 숫자가 잘 안 보이셔도 요 그래프 끝점은 잘 보이시죠? 선만 잘 보이시면 되거든요. 요 선을 잘 보시면 이 숫자가 작아도 무조건 체지방량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지방이 면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1kg를 쟀을 때 사이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요 그래프에 꺾인 선을 보고 나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D자, I자, C자 다시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C자, I자, D자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체중, 표준체중, 과체중으로 나눠져 있죠. 자, 요 맨 윗칸의 체중에 저체중, 표준 이하가 저체중, 표준, 그 다음에 표준 이상이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끝점이 요 끝점을 이었을 때의 모양과 이 체중이 어느 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형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우리가 만나는 C자는 저체중은 거의 없어요. 거의 표준 체중인데 방치되었거나 비만형이거나 허약형이다. 허약형은 보통 마른 비만을 이야기하겠죠. 요런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C자인데 과체중이야. 이러신 분들. C자의 과체중이 요런 분들입니다. 요런 분들. C자의 과체중이신 분이죠. 요런 C자의 과체중이신 분들이 허약하거나 그러니까 근육이 너무 없다 이 뜻이에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글씨가 깨지긴 했지만 요 빨간 것만 잘 보이시면 되거든요. 요 골격근 지방 분석에다가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 보세요. 골격근량, 근육이 1kg 늘고요. 지방이 1kg 빠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숫자로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써요. 그러면 체중은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골격근량 1kg는 요만하고요. 체지방량 1kg는 이만합니다라고 옆에 동그라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요만한 게 붙고 이만한 게 빠졌기 때문에 체중은 변한 게 없지만 당신의 사이즈가 줄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이즈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요 화면에 있는 인바디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제가 빨간색 쓴 게 어디에 썼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자 인바디를 다 보고 계시니까 자, 근육이 1kg 늘고 지방이 1kg 빠지면 체중은 전혀 변한 게 없다. 하지만 근육은 요만하고 지방은 이만하기 때문에 요만한 게 붙고 요만한 게 빠지면 몸에 체중은 변하지 않지만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래서 당신이 체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빼독 시작하시면 대부분 다 매일매일 몸무게 재면서 몸무게가 빠져요, 안 빠져요 하시죠? 그래서 그걸 애초에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몸무게가 늘지 않아 늘어봐 라는 얘기에 그냥 체중은 의미가 없다는 걸 한번 짚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사이즈가 줄어들 건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시는 거냐면요 라고 하면서 안 맞는 자켓이나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는 자켓 아니면 꽉 끼는 청바지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입어보시면서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이즈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체중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57kg, 체중이 57kg거든요. 근데 근육이 13.9, 죄송합니다. 19.3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9.3kg의 근육이 하루 종일 57kg를 이고지고 다니기 때문에 당신은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저녁이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는 노력도 하셔야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노력을 더 크게 하셔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C자를 만나게 되시면 근육량, 그래서 우리의 프로틴 파우더, TR고, 그다음에 프로틴 바 같은 단백질 식품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지방률을 체크하는데 이제 우리는 체지방률은 다 체크할 줄 알아요. 그쵸? 자, 체지방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만을 정의할 때 건강에 해로울 만큼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내가 7,000칼로리를 한 번 먹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체지방이 1kg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무섭죠? 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고 남자는 25%부터 비만이 시작되고 여자는요 33%부터 비만이 시작됩니다. 정상 범위는 남자는요 20% 이하가 정상이고 여자는 25에서 28 정도가 정상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5에서 28 정도면 예쁜 몸은 아니에요. 그 여자로 치면 한 23에서 25 정도 돼야 몸 예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몸매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 33%가 넘었다. 내 체지방이. 그럼 우리 모두 다 비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만은 건강에 해로울 만큼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 이 말 되게 무섭지 않나요?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000칼로리 정도면요. 삼계탕 한 그릇 드시면 한 3,000칼로리 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부위별 근육 분석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깨지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글씨 깨지는 거 말고요. 요거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끝점은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써놓은 글씨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부위별 근육 분석 부분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 그리십시오. 사람을 하나 그리시고 옆에다가, 그리고 가로로 반, 세로로 반 자르시는 거예요. 이 부위별 근육 분석을 무엇을 의미하냐? 신체 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양쪽의 대칭, 그리고 가운데 반으로 갈랐을 때 위아래 대칭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부위별 근육 분석 보시면 요 근육 여기다가 사람을 하나 그리시고요. 반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위아래 균형, 그 다음에 좌우 대칭 균형을 보는 게 이 부위별 근육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상체, 오른팔, 왼팔 몸통에는 근육이 거의 없고 하체로 이렇게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신 분들. 그러면 하체가 발달했구나. 반대로 하체는 그래프가 짧고 상체는 그래프가 길어. 그러면 상체가 발달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프의 끝점이 요렇게 꺾여 있냐, 요렇게 꺾여 있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른팔, 왼팔 양쪽 팔에 근육량이 위에 써 있는 건 근육량이고 그 밑에 있는 건 킬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위에 있는 건 근육량 킬로그램이고 밑에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래서 이 킬로그램이 0.1kg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는 비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팔이 많이 비대칭이시네요. 다리가 많이 비대칭이시네요. 특히 여자분들은 힐을 신고 그 다음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짝다리 짚고 있는 게 습관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짝다리 짚고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리를 다치셨거나 이런 분들은요. 다리 근육이 엄청 짝짝이에요. 양쪽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 골반이 틀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러면 살이 안 빠집니다. 체중이 잘 안 줄어요. 그래서 짝다리 잡는 습관이라던가 이런 오른다리 왼다리가 이 위에 써 있는 킬로그램이 0.1 이상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은 양쪽 다리가 비대칭이다. 그럼 골반이 조금씩 틀어져 있으면요. 척추가 다 조금씩 틀어지면서 어깨도 틀어지고요. 턱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얼굴 비대칭이 심해져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짝다리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리가 0.1 이상 차이 나요. 요 밑에,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6.629, 6.765죠. 0.76. 위에는 6.62. 이렇게 0.1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사람 비대칭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리 쪽은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있는 게 허벅지와 엉덩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쪽의 근육이 빈약하신 분들, 하체가 빈약하신 분들은 당뇨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양쪽 다리에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살이 잘 안 빠지니까 먼저 교정을 잘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권해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별 근육 분석 오른쪽에 보시면요. 부위별 체지방 분석도 있습니다. 쬐끄맣게 있어요. 인바디 한번 보시겠어요? 있죠? 오른쪽에 부위별 체지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몸통에 체지방이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자, 복부 비만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위별 체지방과 부위별 근육은요. 거의 그래프의 모양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체가 발달하신 분들은 체지방이 상체로 좀 이렇게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은 좀 적고요. 하체가 발달하신 분들은 하체의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좀 적고 이렇게 거의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세포외 수분비라고 있습니다. 이 세포외 수분비는요, 말 그대로 세포 바깥에 있는 수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포 내 수분이 있고 세포 외 수분이 있습니다. 얘네 둘은요, 3대2의 비율을 뜰 때 가장 좋더라. 근데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계산 안 해보실 거니까. 이 세포외 수분비는요, 내가 부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부위별 근육 분석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포외 수분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세포외 수분비에다가 이 숫자 밑에 0.380에서 385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380보다 작으면 탈수, 수분이 너무 없다라는 뜻이고 이거보다 많으면 수분이 너무 많다, 부종이다 이렇게 글씨로 요 밑에 써주시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0.375죠. 375니까 어때요? 아, 이분은 수분이 많이 없구나, 탈수구나, 아, 근육량도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물을 많이 안 먹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 이분은 이 세포의 수분비는 거의 뭐 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부위별 근육 분석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한쪽 다리가 390이 넘죠. 아, 하체에 특히 부종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부위별 세포의 수분비를 보시면서 아, 하체로 부종이 있으시네요. 왼쪽 발이 더 많이 부으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써주시고 요 숫자 밑에 요 숫자를 써주시고 요거보다 작으면 탈수가 있고 요거보다 넘치면 부종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특히 요 부위별 근육 분석에 있는 세포의 수분비를 보고 다리에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내장지방 면적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내장지방 면적도요. 770부터 나옵니다. 그 전 거에서는요. 그냥 내장지방 그 범위만 나오거든요. 이 770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면 내 나이에서 지금 요거는 30대에 내 나이에서 그래프를 쭉 올려서 내장지방, 배를 반으로 갈랐을 때 지방이 얼만큼 많이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만큼 114 있어요. 이 뜻이죠. 자,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100 이하.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 그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내가 20대야. 20대는요, 아이고. 20대는요, 이 회색에 이 색칠되어 있는 곳이 면적이 꽤 크잖아요. 그쵸? 근데 60대, 70대면 여기가 정상이라는 거거든요. 이 100, 요 부위에, 100 이하의 요렇게 회색 존에 들어오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땅에 발이 닿아 있다. 근데 100이 넘어갔어. 이 회색 진한 존에 점이 있어. 그러면 지금 땅에서 발이 떨어졌다. 위험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 하늘에 둥둥 떠 있어요. 떨어지면 큰일 나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요렇게 완전히 이 존도 지나서 이곳에 있어. 그러면 우주 밖으로 나갔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아까 리드하라 영상에서 내장지방에 관한 거 보셨죠? 자, 우주 밖으로 나가면 너무 위험하다. 자, 여기 그나마 하늘에 떠 있는데 이 상태도 위험하다. 100 밑으로 내리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도 해주세요. 주변에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라고. 인바디 측정하면서 제가 봐드리겠다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지방은 배를 가운데로 갈랐을 때 내장지방의 면적을 보는 건데 100 이하가 정상이고 100이 넘어가면 위험하고 이 회색존까지 넘어가면 자다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다라고 약간 경각심을 심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체세포량이라는 게 쬐끄맣게 있습니다. 자, 뭐 세포 내수분, 세포 외수분 해가지고 체세포량 해가지고 쬐끄맣게 있어요. 거기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체세포라는 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영양 상태가 좋아 나빠를 판단하실 때 이 체세포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바디에는 되게 분석하기 쉬운 게 다 가로하고 표준 범위가 다 써 있어요. 이 가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상이에요 라고 표준 범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표준 범위에 간당간당 걸려 있는 사람이 있고요. 표준 범위를 완전 넘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서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이 체세포량은요, 요 위에 있는 단백질, 요 체성분 분석에 있는 단백질 더하기 요 연구 항목에 있는 체포 내수분을 더하면 체세포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체세포량이 표준 범위 안에 있는가, 표준 범위 안에 있다면 정상이고 영양 상태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가끔 체세포량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 있어요. 식사를 자주 거르시고 외식을 많이 하시고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 친구들이 주로 체세포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인바디 770에만 있는 건데요. 그 아래 위상각입니다. 전신 위상각. 이 전신 위상각은요. 인바디 770에만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이 근육이, 이 위상각이 뭐냐면요. 세포막의 팽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 위상각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세포가 쭈글쭈글해. 세포 안이 수분이 다 마르고 튼튼하지 않아서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러면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할 때 이렇게 탕 하고 튕겨내겠죠. 세포는 무조건 튕겨내거든요. 근데 애들이 쭈글쭈글하면 이 각도가 굉장히 작고 튕겨내는 힘이 작겠죠. 근데 세포가 꽉 차 있고 탱탱해. 탱탱볼같이 막 공기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하고 할 때 얘를 탱 하고 튕겨내는 그 각도가 커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위상각은 크면 클수록 면역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상각은요. 4에서 9까지가 정상 범위고 4에서 9까지가 정상 범위고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좋아요. 특히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각을 보고 그 사람의 면역 상태를 판단해 볼 수도 있다.
8.2신 분도 있고요. 그쵸? 거의 대부분 4.9, 4.5, 5점대 거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상각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리고 빼독을 잘 하시고 근육량이 높아지시면 위상각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면역력이 높아지게 돼 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인바디의 점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100점에 거의 가깝죠. 96점. 저는 이렇게 높은 점수의 인바디를 이분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인바디의 점수는요, 80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80점이 표준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점. 그래서 80점보다 높으면 근육량이 많은 거고, 80점보다 낮으면 근육량이 많이 적다, 체지방률이 많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80점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96점이고요.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요, 선수시거든요. 피트니스 선수세요. 우리 이런 상태로 되게 이런 몸은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점수는 왜 낮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80점이 기준이고 80점에 가까우면 건강한 거야, 나 표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바디는요, 요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바디를 새로운 걸 2개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할 것 같고, 인바디 보실 때 이 2개의 인바디가 완전히 다른 인바디거든요. 하나는 84점, 하나는 69점이고, 하나는 38세의 여성분, 하나는 50세의 남성분의 인바디인데요. 이렇게 인바디를 여러 개 놓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사장님들 인바디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인바디를 분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인바디 숫자는 잘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써놓고 뭐라고 설명하고 했던 그 멘트들 있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바디를 재고 체지방률 체크만 하지 마시고 인바디 해석을 통해서 빼독으로 연결하시는 결과까지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청 바쁘네요. 네, 우리 이번 시간은요, 탑리더 메시지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리더의 생각을 수용하고 복제하는 것이죠. 외유내강은 이런 것이다. 온화하고 온화함 속에서 강인한 카리스마로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는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윤영순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미 사장님 파먹기 저도 잘 파먹었습니다. 인바디 보면서 진짜 제대로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저께 위아더원 라이브 다녀오면서 아마 리더 사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지금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다른 리더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모두들 성장해서 모여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자리는 리더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2비 이상만 모였는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 맞아, 우리 코로나 있었었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선점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왔구나. 정말 내공이 단단하신 분들만 여기 모인 자리구나 생각을 하니까 더 값진 자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리더가 모이는 자리에 내가 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하는 자리가 아마 회사에서 하는 리더의 어떤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우리가 지나갔어요. 위아드 원은 라이브에 참석했으면 좋았지만은 제가 생각해도 왔어야 되는 분인데 안 왔다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것만 끝이 아니잖아. 우리 언제 있어요? 또 있어요. 1월 달에 전략 서밋 발표했잖아. 어디라고요? 제주도라 그랬잖아. 저희 스폰서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결국은 제주도로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요. 지원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스폰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2만 라인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요. 회사에서 이번에 라이브에서 많은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플랫폼에 대한 거 그리고 그중에 하나도 이제는 우리가 회원가입도 각 나라별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어떤 통해 가지고 전체 세계 어디든 같이 회원 가입하고 쇼핑할 수 있는 걸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진짜 제대로 된 플랫폼의 어떤 시장이 시작이 될 것이고 제품도 최고의 제품들이었잖아요. 어쨌든 모두가 1등을 하는 제품들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제주도 서밋에 대한 부분 전략 세미나에 내가 정말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 파트너들은 몇 명을 갈 것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절호의 찬스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챌린지 있잖아. 이 챌린지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주눅 들지 않게 하기 이혜미 사장님의 또 파먹기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뭐예요? 능력으로 또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세우자고요. 그냥이 아니라 제대로. 그래서 TR미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예요. 2013년에 나왔을 때 TR90 나왔을 때 사실은 저도 TRA로 체중을 10kg를 빼고 난 다음에 TR90를 제가 맞이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최고의 커미션을 받으면서 사업이 완전히 확장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이달 2022년도 TR90 마지막에 어떤 부분으로 많은 임상자를 낼 수 있는 많은 소비자를 컨택하고 사업자를 컨택해갖고 그 임상이 여러분 미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비즈니스가 생각지도 못할 어떤 큰 성장을 이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들 오늘 혜미 사장님의 파먹기 잘 드셔가지고 이번 챌린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내시고 서밋에서 우리 모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화이팅합니다. 네. 네, 윤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SBA 다 우리 다이아 서밋에서 만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시간이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저만 바쁘죠, 지금. 오늘의 성의도 인바디 770으로 초대하고 강의장에서 만나요입니다. 오늘 배우신 대로요, 인바디 770을 티업하시고 많은 분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장에서, 센터에서, 본사에서, 그리고 스폰서와의 미팅에서 많은 성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판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당한 점수 때문에 흔들려서 스케이팅을 망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 스스로 지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나에게 닥친 시련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다면 결국 내가 패하기를 바라는 어떤 힘에 스스로 무릎 꿇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지지 않았다. 10월 24일 더 랑연 라이브 저는 햄비였고요. 우리 랑연 가족 사장님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